자, 민주당 경선에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압도적 1강 이재명 전 대표와 김동연, 김경수, 김두관 이른바 3김 후보가 함께 치르는 2대 3김 구도입니다. 역시 경선룰은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잡음이 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는 치열한 논의 끝에 기존의 국민 경선에서 국민 참여 경선으로 바꾸는 걸 결정했다 밝혔는데 오늘 오후에 중앙이 투표를 거쳐 확정이 됩니다. 자, 19대, 20대 대선에서 사용했던 국민 경선은 당원과 일반 국민 모두에게 1인 한 표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 참여 경선은 권리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후보를 뽑는 방식인데 이 당규인은 당원 주권 강화, 역선택 방지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제 비명계 주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민주당의 원칙을 파괴했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김두관 전 의원은 어대명 경선 참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숙고에 숙고하겠다 중도 하차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 국민 참여 경선으로 정해지면 사실상 해보나 마나 게임이 될 거라는 전망이 중론입니다. 자, 고 대변인 이거 어떻게 봐요? 지난번 그 대선 경선 때 다 이긴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대장동 그 이슈가 불거지면서 마지막에 거의 질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 3차 네네네 3차였죠. 예, 마지막 그 서울 경선이 거기서 거의 뒤집어질 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칙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논란이 될 정도로 그 트라우마 때문인 것이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러니까 부자 몸조심인데 이거는 조심을 해도 너무 심하게 조심하는 거 아닌가 이 정도까지 앞서가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그 떠올려지는 그런 그 단면이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후보가 결국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본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승자라는 게 좀 여유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제 나아갈 때 또 그걸 보고 느끼는 건데 그런 것이 이제 전혀 느껴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과연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첫째 들었고요. 지금 민주당 경선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경선 사실 규칙 어떻게 바꾸든 별 관심도 없습니다. 어차피 결정됐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역동성도 없고 감동도 없고 흥미도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앞서 이제 그 일부에서 두 분께서 국민의힘 경선이 망했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제 2002년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정치부 기자였는데 그때 어떤 장면이 지금도 그 인상에 남아 있냐면 노무현 이인재 그 후보를 비롯해서 여러 명 후보들이 TV 토론을 첫 토론을 하는데 그때 그 이인재 후보가 압도적으로 1위였어요. 그때 선두였어요. 근데 그 토론회에서 노무현 후보가 이인재 후보를 완전히 압도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제가 지켜보면서 뭐가 좀 달라질 수 있겠는데라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 바로 직후에 치러진 호남 경선, 제주 경선, 호남 경선에서부터 뒤집어지면서 이제 완전히 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 경선이 예를 들면 1차에서는 리그별 토론이 이루어지는데 죽음의 조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추첨을 하는 거예요. 무작위로. 그다음에 2차에서는 너 나와. 그러니까 3명이 다 한 사람을 지목할 수도 있어요. 4명 중에. 그래서 여러 가지 굉장히 그 지금까지 없었던 방식을 도입을 했고 그게 이제 젊은 층들한테 소구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정치가 생물이기 때문에 이번 경선이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른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이 컨벤션 이벤트 효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지금까지 사실은 노출조차 될 수 없었던 저희 당 후보들이 경선을 통해서 부각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래서 미리부터 뭐 누가 나왔으니까 여기 끝났다, 뭐 김 빠졌다, 뭐 이렇게 그것은 너무 전 속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윤주 부위원장. 네. 그런데 이제 김동연 지사는 이제 강력 반발하고 있고 김경수 지사는 굉장히 이제 착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민주당 원칙을 파괴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좀 여지를 남겨놓은 거 아닙니까? 글쎄요, 뭐 일단 김두관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관련돼서 좀 고심을 좀 하신다라는 것 같아요. 뭐 아마 경선 보이콧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경선 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계속 또 강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전부터 계속 국민 경선으로 해왔는데 이제 참여 경선이 돼서 권리당원 50, 이제 국민 여론조사 50 이렇게 되는 건데 예전에 했던 방식은 이제 권리당원들 그리고 일반 국민이 이제 국민 선거인단이라 그래서 선거인단을 모집을 해가지고 이제 투표권을 주는 방식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권리당원 50대 여론조사 50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지적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을 거는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국민 선거인단을 모은다는 게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시간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차치하고서라도 선거인단을 모으는 것도 사실 제한된 시간 내에서 하려면 전국적인 좀 정치 조직이 있는 팀이 그런 후보가 훨씬 유리한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국민선거인단으로 만약에 100%가 된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비명계 후보에게 어쩌면 더 불리할 수도 있는 저는 그런 구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적으로 별로 여유도 없고 지금 정치적인 조직 면에서 봤을 때도 사실은 뭐 당을 장악했다라고 평가되는 이재명 후보에게 훨씬 더 유리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저는 경선 룰 자체에 지금 뭐 디테일한 부분에 얼마든지 뭐 이견이 있을 수 있고 항의할 수 있지만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경선에서 하고자 하는 시대 정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민주당이 경선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수권 정당으로서 정권 교체를 한다라고 한다면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를 안정적으로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과정 이 부분에 좀 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풍자적인 댓글 또 촌철살인 댓글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비명계는 뭘 어떻게 해도 비명만 지를 거다. 이런 재미있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비명계 왜 반발하나? 당원 100%, 국민 여론 100% 하든 못 이길 텐데. 자, 김동연이 뭘 했다고 대선에 나오냐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김동연 나대지 마라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차피 어대명인데 이재명은 그 정도도 수용 못 해주나 이렇게 또 반론도 주셨습니다. 자, 대선 경선이 달랑 2주인데 국민 참여 경선이나 완전 국민 경선이나 그게 사실상 가능한 거냐 또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21년 이낙연의 절반도 못 미치는 득표율이 나온 서울 권역 트라우마가 깊었던 것 같다 이런 의견. 국민의힘은 원래 당헌대로 가는 거고 민주당은 특별 당규를 룰을 바꾼 거니까 민주당이 더 큰 문제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윤주진 대표. 네, 저는 아까 우리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 참여 국민 경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방식이 저도 사실은 오히려 비명계한테 더 불리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전국적으로 민주당 조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또 친명 세력이 당의 모든 이 모든 세포 조직을 다 갖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김경수 지사라 한들 아무리 뭐 친문의 적장자라고 해서 뭐 친문 세력을 전국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카드도 없거든요. 사실 친문이라는 것 자체 거의 와야 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왜 굳이 이거에 반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반발을 위한 반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발하지 않으면 뭔가 이상하니까 뭐 반발을 해야지만 각이 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역으로 네.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렇게 반발이 예상이 됐다면 그냥 원하는 걸 받아주는 게 좀 쿨해 보이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리적으로 시간의 어떤 문제도 있지만 근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도 하나의 변수는 김경수 지사를 생각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김두관 후보는 제가 봤을 때는 중도 하차 가능성 저는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숙고하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요. 김동연 지사는 아마 계속 가겠지만 사실 김동연 지사는 비명이 아니에요. 이분이 어떻게 경기지사가 됐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호강을 갖고 그렇죠.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첩되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나마 이제 김경수 지사가 이 여론조사 부분에서는 저는 근데 어느 정도의 유효한 그러한 그 이변을 일으킬 것인가는 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이게 국민 경선으로 갔을 때 역선택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이재명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상당한 그 열의를 가진 보수층이 오히려 이번 이 선거에 들어와서 판을 어지럽힐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가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비명계를 의식했다기보다도 역선택 방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재명 대표의 그 위기의식 때문에 결국은 여론조사라고 하는 무작위 선택을 하는 여론조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꽤 크게 이변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을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전강훈 세력이 대거 그런 들어와서 설이 있었죠. 경선판을 흐릴 거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시간이 없다는 건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2017년도에도 시간 없는데 했거든요. 국민 경선은. 그러니까 그보다는 그러니까 비명 결집의 장을 만들어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각 후보의 지지율들은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지지율들은 별게 없는데 결집될 수가 있거든요. 출마하지 않은 비명 반명
이 후보들에 대한 지지층까지 결집될 수 있어. 그런 걸 아예 이제 초장에 만들어주지 않겠다. 그리고 어차피 뭐 어떻게 해도 이기는 건데 굳이 시간 낭비할 필요 있냐 이런 거여서 글쎄요, 김두관 후보는 저렇게 되면 출마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연락 두절 상태라고 하는데 굳이 출마 의미를 못 둘 것 같고, 근데 김경수, 김동연 이분들은 당장 김동연 후보는 내년에 다시 경기지사 도전을 하려면 당내 상황이 만만치가 않아요. 거기 워낙에 이제 그 친문 비명들을 많이 결집을 시켜놔가지고 좀 약간 이제 찍혀 있거든요. 지금 김동연 지사가 본인으로서는 이제 경선을 해야 될 이유가 있고, 김동연 지사가 그다음에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기 포스트를 준비하는 거겠죠. 그러려면 이제 이번에 어떤 메시지와 어떤 비전으로 이 민주당의 당원들 혹은 지지자들한테 어떻게 비출 건가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그런 의미 부여를 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은 뭐 경선에 있어서 변수는 없고, 그리고 크게 뭐 역동적이거나 재미있는 경선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그런 경선을 염두에 둔 비전이나 공약, 뭐 정책 혹은 메시지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본선에 대비한 그런 비전, 메시지, 공약 이런 거를 준비하는 게 아닌가. 저는 현재까지 추세는 그렇게 보입니다. 댓글에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말고는 답이 없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전 국민 지지율 5%도 안 나오는 민주당 후보들은 알아서 자중해라.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상황이면 차라리 이 여러 정치 세력이나 후보자들이 합의를 해서 추대를 하는 형식이 더 낫지 않나요? 오히려? 근데 저는 이제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특히 이재명 대표, 이재명 체제 이후에 보면,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다 이제 싹이 말라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대통령 후보 선출된 다음에 그다음에 경쟁했었던 이낙연 후보는 지금 당에 없잖아요. 아예 그냥 쫓겨나 버렸잖아요. 그다음에 박영진 의원 어떻게 됐습니까? 당대표 경쟁했다가 그다음에 공천도 못 받았죠. 3번이나 룰 바꾸면서 그냥 말살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는 지난번에 김두관 후보가 나왔는데 기억도 못 하죠. 뭐 워낙 존재감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1인 천하, 1인 체제가 완전히 점점 독재 정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서 당원 당규 바꾸는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점점 이렇게 되는 정당이 우리나라의 권력까지 맡게 된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될까? 이미 다 봤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지를 연습 게임처럼. 근데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미 그 단초들을 다 봤는데 민주주의가 점점 말살돼 가는 과정, 이런 것이 정말 저는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네, 우리 장현주 변호사가 좀 반론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는 뭐 호 대변인은 국민의힘 소속이시니까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겠는데, 또 민주당 내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또 당원들과 그리고 또 그때 나름대로의 투표에 참여했던 국민들의 뜻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또 인정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가 작년에 사실 총선을 진두지휘하면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총선에서 압승을 했던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본다면 또 민주당이 어느 정도의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성과를 이루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선 과정을 안정적으로 치른다라고 한다면 대선 본선에 가서도 민주당이 국민들께 또 조금 더 민심에 다가갈 수 있는 교두보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